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제품은 역시 RTX 4070 제품이 되겠고요. 제조사는 ASUS, 모델은 ASUS 듀얼 지포스 RTX 4070이 되겠습니다. 네, ASUS 듀얼 제품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값비싼 고급형 비래퍼 제품은 아니고 이 제품 역시 조금 더 기본형에 가까운 그런 모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RTX 4070 그리고 ASUS와의 조합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패키지고요. 네, 패키지를 보시면 이제 ASUS 듀얼 RTX 4070 모습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그냥 블랙 색상이고 투펜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아마 듀얼이라는 모델명도 붙었겠죠.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는 4070 칩셋을 탑재했다는 거, 그리고 왼쪽에는 12기가 모델, 그다음에 PCI 4.0 지원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바로 뒷면 가보겠습니다. 네, 뒷면입니다. ASUS 하면 떠오르는 쿨링 솔루션에서 엑시얼 테크 펜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엑시얼 테크 펜이 이제 펜 블레이드, 그 다음에 펜 블레이드를 감싸고 있는 원형 테두리, 이런 가이드를 마련해 줌으로써 어떤 흡기 효율, 그리고 이제 공기를 잘 효율적으로 히트싱크 쪽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프로텍티브 백플레이트, 백플레이트를 통해서 PCB를 보호한다,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듀얼이 투펜 디자인뿐만 아니라 듀얼 볼 베어링이라는 쿨링팬 베어링에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ASUS GPU 트윅 소프트웨어도 지원하고 있고요. 네, 패키지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 바로 패키지 개봉해서 제품 보도록 할게요. 4070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네, 4070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다양한 시선으로 보시겠지만 뭐 어쨌든 40 시리즈 중에서 가장 저렴한 제품이고, 또 물론 쿠다 코어 비율 이런 거를 근데 패키지가 좀 특이하네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거를 열어주시면 이렇게 복잡해 패키지가. 네,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패키지가 이렇게 택티컬한 느낌이죠. 굳이 이렇게 만들 필요가 있나? 네, 아무튼 그런 모습이고, 아니 뭐야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데, 이게 정말 다른 제조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패키지 외형입니다. 이런 패키지 이렇게 멋을 부려놨어. 자, 이거 꺼내 볼게요. 이거 재포장하느라 힘들었을 것 같은데 우리 직원분들이 이걸 어떻게 그냥 까면 되는 건가요? 요거를 벌려라 이렇게. 자, 여러분 이렇게 텐션이 유지되고 있는데 여기서 양옆을 이렇게 벌려주시면 그래픽 카드를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새로운데. 저는 이런 형태의 패키지를 거의 못 봐가지고, 네, 이렇게 생겼고요. 여긴 뭐 없지? 없습니다. 자, 어디 한번 볼까요? 일단은 ASUS가 제공하는 액세서리, 폰 거치대입니다. 이거를 두꺼운 종이로 마련되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파츠 분리해가지고 조립하시면 폰 거치할 수 있어요. 그리고 퀵 설치 가이드가 있습니다. 네, 한국어 있을 것 같은데. 한국어가 있네요. 44페이지는 한국어로. 네, 여기 보시면 그래픽카드 설치, 컴퓨터가 전원에서 완전히 분리했는지 확인한 다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가끔 전원이 인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그래픽카드를 교체할 때 정전기라든지 여러 전기적 신호의 간섭으로 인해서 부품이 손상이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품 교체하실 때는 반드시 전원을 끄시고 부품 교체를 해주시기 바라고. 네, 그 다음에 예전부터 제공하고 있던 ASUS의 깨알 같은 그래픽카드 스펙 카드가 있습니다. 별이 3개네요. 사실 상급 그래픽카드, 예를 들면 뭐 ROG 스트릭스라든지 그런 제품은 별이 5개를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픽카드 본체입니다. 이게 바로 ASUS 듀얼 RTX 4070의 모습이고요. 네, 투펜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4070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래픽카드 등급을 나눌 때 뭐 플래그십, 하이엔드, 퍼포먼스, 그다음에 뭐 메인스트림, 엔트리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을 분류하긴 했는데 4070의 70 라인업이면 뭐 메인스트림까지는 아니고 퍼포먼스 등급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러한 등급은 뭔가 기관에서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들의 감으로 이렇게 성립이 되는 거기 때문에 퍼포먼스 등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RTX 4070 원래 예전에 70이라 하면은 최상위 제품이 80이었고 그 위에 뭐 80ti, 사실 80ti가 없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 80 바로 다음 가는 그런 모델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고성능을 자랑했거든요. 하지만 30 시리즈 그리고 이제 40 시리즈로 넘으면서 가장 위에 90ti도 있고 90도 있고 80ti도 있고 80도 있고 70ti도 있고 70도 있고 상대적으로
전반적인 7이라는 숫자가 상징하는 어떤 상대적 위치가 좀 아래로 내려간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거 대비 4070에 탑재한 이 쿠다 코어, 즉 5888개 쿠다 코어도 가장 큰 칩 AD102의 풀칩 쿠다 구성에 비하면 상당히 규모가 줄어든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쿠다 코어 비율 대비 너무 비싸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사실 맞습니다. 자, 블랙 색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이제 뭐랄까 좀 택티컬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위에는 약간 그 유광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아래는 무광 재질, 그 다음에 표면에도 뭔가 디자인 요소가 이렇게 가미됨으로써 조금 단조로움을 탈피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심플함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블랙 색상으로서 안정된 색감의 디자인 요소를 더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투펜 디자인이고 펜 구경은 약 95mm 정도 되고 엑시얼 테크 펜 기술이 적용돼서 여기 보시면 블레이드 사이사이가 막혀 있습니다. 원형 테두리가 있어서 이 안으로 공기가 잘 빨아들여서 히트싱크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놓칠 뻔했네요. 지금 위에 보시면 이 재질이 좀 특이한데 아까 제가 이제 유광 플라스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살짝 안에가 비쳐요. 그래서 완전 투명은 아니고 약간 반투명 재질 느낌인데 그래서 조금 더 멋을 더한 그런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측면 한번 가볼게요. 네, 측면에 보시면 이제 좌측에는 지포스 RTX, 우측에는 에이수스 로고가 각인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히트싱크가 있고 오른쪽에 8핀 보조전원 단자가 딱 하나 있습니다. 네, 16핀 보조전원 단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구성상의 편의성 면에서는 조금 더 좋은 점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8핀 하나지만 기판이 여기까지 이어져 있어요. 네, 그래서 히트싱크가 많이 노출돼서 그것이 바로 배기로 이어질 수 있는 이 스크린 쿨링 구역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백플레이트 보시면 그래도 백플레이트가 메탈 백플레이트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전면에 전면 디자인에서 보였던 어떤 컨셉과 비슷한 느낌으로 백플레이트도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 등급의 그래픽 카드는 기판이 짧으면서 히트싱크를 보다 넓게 노출하는 것이 쿨링 효율에 좋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되지 않은 거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네요. 자, 그리고 케이블 정리 영역도 이렇게 깔끔하게 검은색 케이블로 마련이 돼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런 색깔들이 디자인의 완성도를 해치지 않는 그런 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호 캡들도 출력 포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PCI 슬롯부에도 모두 마련이 되어 있어서 네,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액세서리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출력 포트 한번 볼게요. 출력 포트는 네, DP 포트 DP1.4A죠. DP1.4A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HDMI 포트가 2.1 이렇게 한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포트에는 출력 포트 그 정확한 로고, 엠블럼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에이수스 그래픽 카드의 어떤 소소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 브래킷이 스테인리스 스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저가형 그래픽 카드를 샀을 때 이 브래킷이 조금 값싸 보이는 그냥 철판떼기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스테인리스 스틸로 마감이나 그런 것들이 좀 깔끔하고 어떤 내부식성 그런 것도 훌륭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래픽 카드가 잘 만들어졌다 이런 인상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이슬롯입니다. 이슬롯이지만 완벽한 이슬롯은 아니고 살짝 위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한 2.2 슬롯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정확한 이 슬롯은 아니고 살짝 넘는 크기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듀얼 바이오스도 지원합니다. 여기 뒤편에 보시면 네, 모드가 P가 있고 Q가 있네요. P는 퍼포먼스 즉 성능을 뜻하고 Q는 콰이어트 저소음을 뜻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스로 확인해 보면 P 모드, Q 모드 둘 다 이론적인 바이오스상 스펙 부스트 클럭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온도 대비 펜속이 다르기 때문에 Q 모드에서는 조금 더 높은 온도가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펜 속도는 조금 더 낮아서 정수성을 기대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외형 모두 살펴봤고요. 이제 그래픽 카드를 분해해서 히트싱크, PCB, 그다음 쿨러 모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해를 끝마쳤고요. 먼저 이렇게 쿨러가 있고 그다음 히트싱크, 백플레이트, 기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쿨러 한번 볼게요. 쿨러 안쪽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펜 잘 돌아가죠. 네, 95mm 펜 2개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백플레이트는 이제 메탈 백플레이트로서 간접적인 방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뒷면에는 얇은 썰 패드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히트싱크.
네, 히트싱크 이렇게 생겼어요. 히트 파이프 지금 4개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네,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안쪽에는 GPU 베이스가 있고 그 주위를 이제 메모리 모듈, 서멀 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서멀 패드가 또 있는데 전원부예요. 근데 독특한 게 에이수스는 역시 뭔가 전원부 서멀 패드 그리고 이런 구성이 있어서 뭔가 2% 항상 부족해.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서멀 패드 가장 사이드에 있는 이 양쪽 서멀 패드는 이제 모스펫과 접촉한 서멀 패드고 여기는 초크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성되냐면 네, 이렇게 부착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 모스펫, 그다음에 여기 초크, 그다음에 이쪽은 여기 보시면 왼쪽에 모스펫과 접촉하는 건데 아니 왜 한쪽은 초크 서멀 패드를 주는데 왜 여기는 또 그냥 지나갔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에이수스가 항상 그 서멀 패드 구성에 있어서 마뜩치 않아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제 전원부 발열에서 핵심은 모스펫입니다. 그래서 초크는 반드시 서멀 패드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구성상으로 초크까지 서멀 패드를 마련해주면 조금 더 풍성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한쪽에만 마련되어 있다. 그걸 좀 지적하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기판. 기판은 4070 치고는 좀 긴 편입니다. 사실 이렇게 길 필요가 없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짧게 구성하고 이쪽은 히트싱크가 그대로 노출되는 형태로 하는 것이 어떤 쿨링 효율에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부는 양쪽에 배치되어 있는데 네, 이쪽이 6개 페이지, 오른쪽에 4개 페이지에서 총 10페이지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에 네, AD104-250A1 GPU가 있죠. 이 GPU가 바로 RTX 4070 GPU입니다. 이 GPU는 ADA104가 4070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4070 Ti에도 쓰입니다. 대신 4070 Ti는 AD104 풀칩을 쓰고 있고요. 4070은 많이 컷다운된 5888개의 쿠다 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메모리 구성은 4070 Ti랑 동일해서 GDDR6X의 12GB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네, 기판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K사전 테스트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시스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9 13900K를 사용했고요. 자, 먼저 타임스파이 점수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P모드, Q모드 간의 부스트 클럭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네, 이론적인 스펙, 그래서 점수 차이는 거의 없고요. 이때 3080보다는 살짝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은 포트로열인데요. 타임스파이 점수와 달리 포트로열에서는 네, 3080 대비해서 살짝 낮은 성능을 보여줬네요. 다음은 저희가 QHD 해상도에서 5종 게임 평균을 재봤는데 3080이 100% 성능일 때 에이수스 듀얼 4070은 95.8%로 네, 약 4%에서 5% 정도 낮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자, 온도인데요. 확실히 팬 속도가 더 빠른 P모드에서 온도가 더 낮죠. 풀로드 기준으로 약 63도, 저소음 모드인 Q모드에서는 68.8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은 소음인데요. P모드에서는 최대 38dB, Q모드에서는 최대 약 28dB를 기록했는데 물론 Q모드가 엄청 정숙하긴 하지만 P모드도 정숙한 편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시스템 소음에 묻혀서 거의 나지 않는 정도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P모드를 추천드립니다. 자, 열화상 카메라를 살펴본 전원부 온도인데요. P모드에서는 최대 60도, Q모드에서는 최대 약 71도를 기록했습니다. Q모드에서도 문제없는 전원부 온도이긴 하지만 역시 P모드를 추천드리고요. 그래픽카드 소비 전력입니다. P모드나 Q모드는 둘 다 별 차이는 없는데 Q모드에서 평균 소비 전력이 살짝 더 낮습니다. 이거는 왜냐면 Q모드에서 온도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온도가 높으면 그만큼 점화가 클럭이 살짝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평균 소비 전력이 조금 더 낮게 기록된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주파 측정인데요. 저희가 비교군으로 삼고 있는 RX 7900 XTX 대비 확연히 낮은 고주파 수준을 자랑합니다. 물론 체감 기준선을 살짝 넘는 주파수 영역대도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고주파는 이 정도면 양호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에이수스 듀얼 RTX 4070을 장착하고 GPU-Z를 실행해 봤는데요. 네, RTX 4070 나오고 있죠. 그 다음 GDDR6X 메모리 사이즈는 12기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트 클럭은 2475MHz인데 팩토리 오버클럭은 적용되지 않았고 레퍼런스 클럭 그대로 준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드밴스드 탭으로 가셔서 엔비디아 바이오스를 보시면 이 그래픽 카드의 전력 제한 레벨을 확인할 수 있는데 기본 전력이 200W고요. 그 다음에 200W 고정이 아니라 최대 플러스 8%까지 상향시킬 수 있어서 216W까지 전력 제한 레벨을 상향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더 높은 성능을 원하신다면 이 전력 제한 레벨을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코어 클럭 오프셋도 조금 더 주셔가지고 조금 더 원활한 오버클럭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RTX 4070 에이수스 듀얼 GPU-Z로 기본 정보를 알아봤고 저희가 이제 게임을 실행해서 플로드시 부스트 클록, 그 다음에 온도, 소비 전력 이런 것들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행할 게임은 바이오 하자드 RE4가 되겠습니다. 네, 바이오 하자드 4의 원작을 리메이크한 작품이죠. 워낙 최적화도 괜찮게 되어 있고 뭐 게임 자체야 뭐 명작이니까. 근데 원작이 명작이라 하더라도 리메이크해서 개판 치는 경우가 있는데 다행히 바이오 하자드는 상당히 평가가 좋습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원작을 좀 많이 플레이하긴 했었는데 한 3번 정도? 3번 정도 엔딩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리메이크는 테스트 때문에 이제 조금만 해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진 것 같더라고요. 자, 로딩이 끝났고 지금 보시면 일단 프레임이 지금 100프레임 넘게 나오죠. 옵션은 어떻게 제가 줬냐면,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QHD 해상도입니다. QHD 해상도에 수직 동기화 테스트를 위해서 껐고요. 그 다음에 레이 트레이싱은 일반 품질로 활성화해줬고 FSR을 퀄리티 모드로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옵션은 대부분 최고 옵션이긴 한데 뭐 그림자 품질이라든지 일부 그래픽 체감 대비 사양이 높은 옵션들은 한 단계씩 낮춰준 그런 상황이고요. 그냥 쉽게 상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QHD에서 레이 트레이싱과 FSR을 활성화했을 때 상업 상태에서 바이오 하자드 뭐 100프레임 이상이면 충분히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때 부스트 클록이 어느 정도 되냐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부스트 클록이 2700MHz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에이수스 모델이 2475MHz의 이론적인 부스트 클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포스 그래픽 카드는 게임을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부스트 클록이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GPU 온도도 지금 오픈 케이스라는 걸 감안해도 이 정도면은 뭐 상당히 훌륭한 수준이죠. 60도 정도 나오고 있고 V램도 68도 아주 준수합니다. 그리고 이때 소비 전력은 200W까지는 안 되네요. 185W, 뭐 약간 180에서 190W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3D 마크를 구동했을 때보다는 이제 소폭 낮은 소비 전력을 보여주긴 하지만 어쨌든 정해진 스펙을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포스 40 시리즈에서 이제 매력적인 세팅 중 하나의 언더볼팅을 적용했을 때에는 어떤 모습을 가져다줄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일단 잠깐 일시정지를 해놓고 저희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지만 언더볼팅은 많이 소개했으니까 구체적인 방법은 벤치 매뉴얼 다른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사전에 세팅 값이 있어요. 저희가 메모리 클럭을 알아봤는데 지금 에이수스 듀얼 RTX 4070 같은 경우에는 2000MHz를 메모리 오버하게 되면 깨집니다. 네, 깨져요. 에러가 나요. 그래서 적정 가능한 메모리 클럭을 확인해 봤더니 1800까지는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게임의 안정성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1500만 이렇게 인가를 해줬고, 여러분들이 메모리 오버클럭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궁금해할 수 있는데 코어 클럭보다도 메모리 오버클럭은 편차가 되게 커요. 어떤 건 2000을 넣어도 멀쩡한 게 있고 어떤 거는 2000은 커녕 1500도 못 버티는 그런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상으로 대부분 1000 정도는 먹어줍니다. 물론 모든 제조사가 그런 건 아니고 일부 유저분들 후기를 보면 1000이 아니라 한 800, 700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유저분들 계시더라고요.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언더볼팅 수치는 어느 정도로 했냐면 910mV에서 X축은 전압입니다. 910mV에서 2655MHz 정도를 저희가 인가를 했고요. 이 910mV는 현재 RTX 4070이 플로드 시 작동 가능한 최저 전압이 910mV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세팅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910mV에서 2655MHz의 부스트 클럭을 적용했을 때 지금 이 바이오 하자드 4의 성능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능 차이는 거의 없어요. 네, 성능 차이는 거의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소비 전력이 많이 다운됐죠. 여기 보시면 아까 180에서 190W 보여주던 게 지금은 130에서 140W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대략 50W? 네, 50W 정도 절감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뭐 GPU 온도도 확연히 낮아졌어요. 아까는 이제 60도를 초과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50도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면 GPU 온도 50도 초반대네.
물론 플로드가 지속되면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확실히 언더볼팅 통해서 어떤 성능에 대한 손해는 최소화하고 확실하게 소비 전력과 발열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온도도 낮출 수 있다는 거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하자드 4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D 마크보다는 이제 GPU 부하, 그다음 실질적인 소비 전력이 살짝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금까지 에이스 듀얼 RTX 4070을 살펴봤고요. 일단 이런 궁금증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RTX 4070의 2펜 구성이면 충분한가? 네, 충분합니다. 물론 3펜 구성이면 아무래도 이제 3펜이기 때문에 히트싱크도 좀 더 클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쿨링팬이 3개라서 좀 더 열을 잘 식혀줄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장점을 가지고는 있지만 RTX 4070 자체가 200W TGP로 그렇게 발열량이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2펜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쿨링 성능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에이스 듀얼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오픈 케이스로 테스트를 진행하긴 하지만 GPU 온도가 60도대로 나왔고요. 그 정도면 충분히 합격점을 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어떤 제품 만듦새라든지 백플레이트가 메탈로 되어 있고 실제로 구동을 했을 때 어떤 보여준 특성들이 전반적으로 다 합격점을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준수한 품질이었고, 그 다음에 8핀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력 제한 레벨이 200W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에이스 듀얼 제품은 216W까지 상향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은 있겠죠. 에이수스의 어떤 그래픽 카드 또는 마더보드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에이수가 제품 잘 만드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2% 부족한, 좀 마뜩치 않은 그런 요소를 종종 발견할 때가 있는데,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도 전원부의 어떤 서울 패드 구성이나 그런 걸 보면은 아니 한쪽에는 초크 서울 패드를 마련해 줬는데 한쪽은 그냥 생략해버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초크 같은 경우는 발열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는 없겠지만 살짝 구성상의 아쉬움이 드는 거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에이스 듀얼 RTX 4070에 대한 어떤 총평을 마감하도록 하고, 제가 이제 4070 하면서 주로 이제 언더볼팅도 많이 다뤘는데 4070은 워낙 소비 전력에 그래도 좀 착한 편에 속하니까 언더볼팅뿐만 아니라 오버클럭 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는 한번 그런 부분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상 리뷰를 마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